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마지막 실습을 끝내서 마지막 실습 후기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실습이 다 끝났고 과제도 다 끝났고 지금 이제 졸업식만 기다리고 있는데 2주 뒤면 졸업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졸업식 기다리면서 이제 일하면서 잉여 생활을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2년짜리 G 과정 코스를 다 끝냈고요, 이제. 그래서 저 마지막 실습을 카디오 토라식으로 갔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대부분 심정 수술이나 폐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수술을 받으러 가기 전에 제가 있는 워드로 와서 이제 수술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 막 이런 거 쉐이빙도 하고 수술 가기 전에 모든 준비를 다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실로 바로 이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수술실 가서 수술 받고 다시 이 워드로 돌아와서 ICU에서 넘어온 경우는 뭐 2시간마다 옵스를 재고 그런 그 프로시저가 다 있어요. 뭐 옵스도 계속 재고 또 그냥 일반 워드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약도 주고 뭐 그런 일을 하는데 저는 이번 실습을 통해서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병원 실습이 지금 2번째예요. 왜냐면은 제가 맨 첫 번째 실습을 이제 GI 이런 뭐 장 수술한 사람들 플러스 젠메드여가지고 많이 배웠긴 한데 한 달짜리밖에 안 돼서 그리고 그때는 첫 실습이라 이제 스콥이 너무 많이 제한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진짜 오럴 메디케이션밖에 없는 거예요. IV도 못하고 이제 그게 이제 저의 지식에 대한 전부. 왜냐면 제가 2번째 실습은 또 리헵으로 갔고 거기는 이제 병원에 있다가 집에 가기 전에 중간에 거쳐가는 곳이거든요. 이 사람들 리커버리를 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게 진짜 거의 없어요. 진짜 메디케이션 주는 거 빼고는 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리헵에서는 뭐 ADL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집으로 가기 전에 잠깐 들렸다가 가는 곳이라 보통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이제 다 케어를 해주잖아요. 근데 리헵에서는 너가 그런 케어를 다 제공을 하면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정말 최소한의 도움만 주고 이 사람이 인디펜던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포트하는 역할만 해야 된다. 이래서 그냥 진짜 메디케이션하고 노트 쓰고 그게 다였거든요. 그리고 3번째 실습은 커뮤니티 멘탈 헬스여서 진짜 병원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커뮤니티 멘탈 헬스는 거기서는 페이션트라고 안 하고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클라이언트 집에 찾아가서 뭐 상담 같은 거를 주로 해요. 그래서 말을 정말 많이 해야 되고 이 환자랑 뭐 일반 뭐 멘탈 병동이면은 모르겠는데 커뮤니티 멘탈 헬스는 이게 경력이 2년 있어야 거기를 들어갈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으로 갔을 때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스키조프레니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커뮤니티 멘탈 헬스 팀의 관리하에 이제 자기 집에서 이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약이나 알코올에 다시 뭐 중독되지 않게끔 도와주고 약을 제대로 챙겨 먹는지 그런 거를 이제 방문을 하면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제 공부할 거 하고 그러다가 제 프리셉터가 오늘 이제 그 클라이언트 누구누구 만나러 간다. 그러면은 이제 오전에 와서 그냥 앉아서 컴퓨터 하고 공부하다가 오후에 프리셉터랑 같이 차 타고 나갔다 들어오고 병원에서는 프로그레스 노트를 쓰잖아요. 근데 커뮤니티 멘탈 헬스에서는 MS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외형, 겉보기에 옷차림이 어떤지 뭐 옷차림이 너무 막 빨래를 안 해서 옷이 더럽고 냄새가 나고 머리는 잘 감고 뭐 이런 외형적인 것부터 해서 말하는 거 이 사람이 말을 절진 않는지 말을 할 때 뭐 손이 떨린다든지 대화를 나누면서 관찰했던 모든 것을 기록하는 그런 노트예요. 그래서 그 노트만 몇 번 썼었고 프로그레스 노트는 이런 거는 쓸 일이 아예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마지막 실습을 병원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2번째 병원 실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IV도 그때 가서 정말 많이 했고 인젝션도 많이 주고 수처도 제거해보고 되게 많이 저한테 기회를 엄청 많이 줬어요. 너 이제 3학년이니까 이제 좀 있으면은 너 이제 졸업하면 너 바로 RN이잖아. 너 이런 거 할 줄 알아야지 이러면서 저한테 막 해보라고 시켜줬어요. 그래서 기회를 엄청 많이 줘가지고 그런 거 좀 많이 해봐서 되게 의미 있는 실습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진짜 너무 나이스했고 4주를 했으면은 조금 배우는 게 한정적이었을 것 같은데 8주 동안 있으니까 사람들이랑도 많이 좀 친해지고 4주만 했다면은 못했을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맷콜이
굉장히 많이 터졌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실습하고 여기저기 일 다니면서 맥콜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이번 병동에서 맥콜 진짜 많이 봤어. 그러니까 맥콜이 왜 터졌냐면 뭐 환자의 블러드 프레셔가 70으로 내려갔다거나 70 이하로 내려가거나 레스피레이터 레이트가 30이거나 30이 넘거나 하트 레이트가 뭐 200 가까이 되고 이러면은 이제 맥콜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맥콜 팀이 와요. 닥터랑 이제 그 관련된 팀들이 와서 이제 처치를 해주고 맥콜 터지면은 어떻게 간호사들이 그거를 매니지를 하는구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봤고 전 ECG가 진짜 어려웠거든요. 2년 공부하는 내내 봐도 모르겠고 공부해도 까먹고 막 이랬는데 이 2달 실습 동안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리드를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니터가 항상 켜져 있어. 그런 ECG 뭐 보는 거나 그런 것도 좀 많이 알게 됐고 뭐 심장 관련된 약 뭐 예를 들면은 라미프릴, 뭐 메토프롤, 뭐 암로디핀 이런 진짜 자주 쓰이는 약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그냥 다 외워버린 것 같아요. 하도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실습했던 워드에 넘이 수술방에 갈 기회를 준 거예요. 저 학생이 4명이었거든, 저 포함. 그래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수술방에 가서 수술하는 걸 봤어요. 심장 수술하는 거. 저는 캐비지 수술하는 거를 봤고 서전이 칼로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찢어. 스킨을 찢어. 그 다음에 이제 근육도 전기톱 같은 그런 걸로 근육을 이렇게 또 찢고 이 가운데 뼈 있잖아요. 그 스터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눈앞에서 보는데 처음에는 조금 너무 좀 충격이었거든요. 그런 걸 처음 보는 거잖아요. 솔직히 간호 공부했어도 제가 수술방에서 실습한 게 아니니까. 근데 처음 봤을 때는 이랬는데 보다 보니까 그냥 진짜 소고기 도축하는 거 보는 느낌이었어. 그 진짜 그 생긴 게 똑같아요. 그 갈비뼈 다 보이거든요. 갈비뼈가. 그거 보는데 그냥 계속 드는 생각이 서전들 너무 대단하다. 심장이 정말 좀 작더라고요. 이만해. 거기서 관상동맥을 찾아. 그래서 그거를 분리를 해. 막힌 데를 잘라. 그리고 다시 심장에 이어 붙여. 혈관에. 그게 진짜 너무 대단했어. 그게 한 3시간 반 정도 걸렸거든요. 3시간 반 동안 계속 서가지고 이렇게 지켜봤어. 그 옆에 있는 이제 스크럽 스카우트 널스들이 무슨 일 하는지 이런 것도 지켜보고 뒤에서 아나스테틱 널스들이 뭐 하는지 그것도 보고 좀 재밌었어. 그 시간이. 그 수술 중에 또 갑자기 그 이멀전시가 터진 거예요. 그 환자의 블러드 프레셔가 24까지 내려간 거예요. 24에 20까지 내려갔어. 노멀 레인지가 120 오버 80이거든요. 저 사람 죽는 거 아닌가 했는데 막 갑자기 막 분주해지더니 자기네들끼리 뭘 했어. 근데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더니 블러드 프레셔가 원래대로 돌아왔어. 그것도 진짜 너무 신기하고 이 인간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냈을까. 수술을 어떻게 하고 이런 이머전시가 터졌을 때 뭐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근데 아무튼 그런 거 진짜 좀 신기했어요. 그 워드에서 실습하면서 저는 카디악 워드에서 일하는 거 진짜 좀 괜찮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좀 배울 것도 좀 많은 것 같고 심장이 좀 되게 많이 중요한 장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환자들도 대부분 인디펜던트해. 그래서 ADL 많이 없었고 좀 그래서 괜찮았다. 그리고 저는 진짜 실습하는 동안 다른 학생들은 공감이 안 갈 수 있지만 저는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엄청 금방 갔어, 8주가. 저는 진짜 마지막 실습은 진짜 안 갈 줄 알았거든요. 동기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진짜 저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저는 시간이 진짜 빨리 갔고 너무너무 재밌었어, 마지막 실습. 그리고 제가 실습하면서 했던 거는 이제 루틴을 말씀을 드리면 7시부터 3시 반까지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 포함해서 8시가 반이었어요. 7시에 딱 오면은 그 시프트 플래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별로 되어 있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내가 이제 오늘 맡을 환자를 번호를 다 적고 선라이즈 시스템 보면서 환자들이 약을 몇 시에 먹어야 되고 BGL 같은 거 체크해야 되는 거, 당뇨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뭐 점심시간 전에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1시에 BGL 뭐 이렇게 적어놓고 그리고 체스트 튜브 달고 있는 사람이나 IDC 달고 있는 사람은 그게 뭐 1시간마다 체크를 해야 되면은 1시간마다 IDC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할 때마다 체크를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기 편하게 내가 뭘 했고 뭘 해야 되고 뭐가 남았고 이런 거 보기 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닥터들이 아침에 라운딩을 돌잖아요. 그러면 라운딩 돌면서 이제 인턴들이 그 환자에 대한 노트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요. 그러면 그런 걸 다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시프트 플랜에 적어 놓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될 거. 가끔가다 이제 널스가 그걸 까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한번 리마인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학생은 환자 케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 이러면서 좀 긍정적으로 봐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런 거 있으면은 적어놨다가 이 환자 오늘 이거 하는데
뭐 나 이따가 이거 해봐도 돼?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것도 간호사마다 이제 성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귀찮아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따라다니기만 했고요. 저는 조금 나한테 기회를 좀 많이 주고 좀 더 뭐 이거 해볼래? 이런 거 잘 해주는 간호사들 있으면 먼저 얘기를 했죠. 나 이거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열정적인 간호사들은 되게 좋아해요. 그런 거를 학생들이 먼저 나서서 뭐 자기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싫어하는 간호사들도 있어. 조금 좀 귀찮아하고 막 그런 간호사들 있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솔직히 8시부터 이제 약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7시에 와서 핸드오버 받고 이제 시프트 플랜을 빨리 쓰고, 그리고 간호사가 저한테 물어봐요. 너 어떻게 하는 게 편하니? 이러면서 너가 알아서 해. 그러면은 저는 일단 전부 다 옵스를 잰 다음에 약을 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난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그래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은 이제 환자한테 자기소개하고 이제 옵스 좀 잴게, 이제 블러드 프레셔 좀 잴게 이렇게 하고 아침 식사 시간이 오거든요. 아침 식사 하기 전에 이제 약을 다 끝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환자한테 가서 너 오늘 샤워할래? 워시할래?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면은 만약 씻는다고 하면은 그럼 내가 타월이랑 가운 갖다 줄게. 그 환자가 샤워하는 동안에는 저는 이제 베드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9시, 10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저도 브레이크를 갔다 와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갔다 와서 이제 프로그레스 노트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금방 또 점심시간이 와. 그러면 또 비주얼 체크해야 되는 사람 또 비주얼 체크하고, 12시에 점심 먹고 12시에 약 먹는 사람도 있어요. 12시에 약 주고. 그러다 보면은 1시에 다음 이제 시프트 널스들이 와요. 퍼블릭이 좋은 게 1시부터 3시까지는 더블 스태프예요. 그래서 오후에 시작한 사람들은 1시에 와서 9시 반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1시부터 3시까지, 3시 반까지 이렇게 스태프가 더블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핸드오버도 좀 여유롭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콜벨 처리하고, 만약에 뭐 수처 같은 거 제거해야 될 거 있다 그럼 수처 제거하고 뭐 그런 것들 처리하다 보면은 또 3시가 돼요, 금방. 그러면 이제 시프트 끝나는 거예요. 오후에 오면은 핸드오버 받고 옵스 재고, 그다음에 뭐 5시나 6시에 메디케이션 한번 주고, 8시에 또 약 주고, 또 중간에도 노트 같은 거 쓰고, 오후는 상대적으로 널널하다. 저는 퍼블릭이라서 나이트 시프트는 없었는데 프라이빗 간 사람들은 나이트 시프트를 주더라고요. 2개 정도? 돈도 안 받는데 나이트를 굳이 해야 되나. 프라이빗은 안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마지막 실습을 프라이빗으로 간 경우에 거기서 오퍼를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은 케이스만 해도 여러 개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사람이 필요하면은 이제 거기서 실습했던 애들한테 이게 잘 했으면, 이 학생이 열심히 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오퍼를 주는 거죠. 마지막 실습은 프라이빗으로 가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T-트리플P 그 뉴그렛이 6월 달에 모집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SAS에서도 모집을 하고 애들레이드에 있는 프라이빗 병원에서도 전부 다 이제 모집을 해요. 그때가 딱 실습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실습을 하고 있을 때 걔네가 이제 모집을 시작을 해요. 근데 그 3학년 1학기를 프라이빗에서 실습을 하고 있으면은 그 프라이빗에서는 자기 병원에서 실습했던 애들을 뽑는 경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좀 거기서 실습했던 애들을 많이 뽑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프라이빗에 T-트리플P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원하는 그 병원을 찾아서 학교에다가 메일을 한번 보내보세요. 나 이 병원에 넘어가서 실습을 해보고 싶은데 이 병원에 보내줄 수 있냐? 이 병원 너무 경험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배정을 해줄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그렇게 많이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저도 마지막 학기 때 너무너무 가고 싶은 병원이 있었어요. 그 병원이 이제 플린더스 메디컬 센터거든요. 저는 이제 플린더스에서 공부를 하니까 당연히 한 번에 플린더스 메디컬 아니면 플린더스 프라이빗을 갈 줄 알았는데 한 번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은 다 한 번씩 갔다 왔는데. 그래서 여기 한 번도 안 가고 졸업을 하는 게 저는 너무 뭔가 억울했어. 이 병원 나도 실습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여기 너무 가고 싶다 이렇게 메일을 보냈는데 이제 거기서 저를 이제 마지막 실습지를 거기로 배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3학기 2학기 때 프라이빗을 가면은 거기서 끝날 때 이제 오퍼를 줄 수도 있다. 보통은 프라이빗은 퍼실이 그 병동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니면 그 병원의 관리자 직급? 뭐 그런 직급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 워드에서 일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 퍼실한테 잘 보이면은 이제 퍼실이 그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자리가 난다 이러면 이제 이 학생을 추천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 학생 내 학생인데 정말 열심히 하고 성실한 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오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루럴 실습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은 꼭 루럴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루럴을 한 번도 안 가는 애들도 진짜 많고요. 근데 루럴을 보내기는 진짜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루럴 간 사람들이 꽤 있었고, 근데 아예 안 걸린 사람도 꽤 있었고, 근데 저도 한 번 걸렸거든요. 3학년 1학기 때.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차가 털리고 맥북이랑 아이패드 막 온갖 비싼 그 전자기기들 막 지갑들 다 털리고 나서 진짜 멘탈이 좀 나가 있었는데, 그 상태로 진짜 루러를 가서 혼자 2달 지내면 진짜로 정신병이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우울증 걸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학과장이랑 미팅을 하고 이제 바꿔주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멘탈 헬스로 간 거예요. 원래는 이제 마운트 갬비어라고 여기서 5시간 떨어진 지역에 병원에 있는 수술실 됐거든요. 아무리 수술실이어도 전 수술실 너무 가보고 싶었긴 한데, 수술실이어도 거기 혼자 가서 살기는 진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학과장이 그때 저한테 너 루럴 다음 학기는 무조건 루럴 가야 된다. 그거에 대해 대비를 해라. 준비를 해라. 왜냐면 다음 학기 너 꼭 가야 된다. 모든 사람이 한 번씩은 꼭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가지고,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했거든요. 알겠다고 하고 저는 메일을 보냈죠, 학교에. 이제 실습 배정되기 전에. 이 병원 너무 가고 싶다. 그래서 저는 그 병원으로 배정이 돼서 진짜 운 좋게 루럴을 안 가게 됐는데, 근데 저도 수술실에 관심이 있어서 수술을 보내달라고 메일을 보냈다가 루럴로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완전 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메일을 괜히 보냈다가 루럴에 있는 그 워드를 배정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거라서 진짜 좀 운인 것 같아요. 보통은 집 주변으로 다 배정을 해주더라고요. 안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저도 전부 다 제 집 근처로만 갔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 보면은 막 좀 멀리까지 된 사람도 있고, 그것도 완전 운인 것 같긴 한데 보통은 집 주변으로 해주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실습은 뭐 그렇게 진행됐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간호 공부 시작하기 전에 실습에서 페일하면 어떡하지? 그거를 정말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제가 만났던 퍼실들은 다 좋았어요. 막 엄청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 나쁘지 않았다. 학생들 서포트를 잘 해주고 좀 괜찮았다. 제가 저번에 실습 첫 번째 실습 후기를 올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그 플린더스가 뭐 페일을 많이 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페일을 열심히만 하면은 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은근히 페일을 주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해도 그 사람들의 기준이 안 맞으면 이제 페일을 주더라고요. 당연한 거지만 이거는 진짜 튜터의 운이 좀 많이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페일 잘 주는 튜터들 만나면은 그 사람들의 기준에 못 미치면은 페일을 이제 남발하는 거지. 저는 그런 튜터들 좀 많이 안 만나려고, 되도록이면. 그래서 그런 튜터들 만나면은 바로 시간표 바꿔서 도망가고 막 이랬거든요. 과제를 하면서 그 루브릭을 좀 잘 확인을 해가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루브릭 안 보고 과제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루브릭이 항상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루브릭을 보고 그거에만 맞춰서 쓰면은 페일은 안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해요. 이거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긴 한데, 그건 진짜 튜터 운이 좀 크고, 그렇다고 막 페일 남발하진 않거든요. 너무 그 페일도 뭐 걱정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페일을 받았어 그러면은 이제 다른 과제들이 있잖아요. 보통 과제가 3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페일을 받았다? 그럼 이 2개를 합쳐서 50%만 넘으면 패스인 거예요. 그 과목 패스만 하면 되잖아요. 솔직히 우리 고득점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걸 페일 받아도 그 재제출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굳이 시간 들여서 다시 제출을 하려면 또 너무 촉박하잖아요. 근데 대신에 그 랩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습 과목의 마지막 주가 랩 수업이거든요. 랩 수업은 이제 4일 연속으로 6시간 동안 그 랩실에 가서 이제 마네킹을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4일째. 마지막 날에 이제 어세스먼트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예 다른 큰 방에서 어세서 6명이 있고 침대 6개, 더미 6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랜덤으로 이제 배정이 되는 거예요, 어세서한테. 거기서 만약에 페일을 한다?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다음날 아침에 다시 와서 똑같은 문제로 다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이제 준단 말이에요, 기회를. 만약에 다음날 나갔는데도 페일을 했다. 그러면은 진짜 실습에 못 나가요.
제가 3학년 이번 학기에 랩 수업이 좀 빡셌거든요. 마지막 학기라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좀 페일을 많이 받았어요. 한 조에 한두 명씩은 다 페일을 한 것 같아요. 그 마지막 학기 때. 그래도 다 무사히 통과를 했어요. 다음날 다시 가서 재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다 통과하고, 그래서 뭐 랩 수업에서 만약에 페일해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다음으로 일자리 이런 것도 되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일자리 못 구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간호학생이면은 AIN으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습을 한번 끝내면은 그 케어러로 일할 수 있어요. 에이지드 케어에서. 주변에 공부하면서 일 안 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고요. 에이전시가 여기는 좀 여러 개 있는데 HCA라는 데가 있고요. 얼라이언스라는 데가 있고 YNA였나? YAN이었나? 아무튼 그런 에이전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AIN으로 병원으로 일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HCA는 병원에서의 실습, 한 번 실습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2학년 1학기 때 에이지드 케어를 갔다 왔다 그러면은 2학기 때는 무조건 병원으로 가잖아요. 그때 이제 그거 끝나고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한 번은 에이지드 케어 가서 실습을 끝냈다. 그러면은 케어러로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케어러도 에이전시가 있거든요. 알타이라는 에이전시가 하나 있고, 보통은 근데 에이지드 케어 소속으로 많이 일을 하더라고요. 주변에 네팔 친구들 보면은 이제 거기 아예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에이지드 케어에서 일하는 친구들 되게 많고, 그리고 저도 처음에 이제 AIN 잡 못 구했을 때는 일단은 그 케어러 에이전시에 등록을 해놓고 에이지드 케어만 다니다가 이제 HCA에 한번 등록을 한 뒤로는 AIN만 갔거든요. 왜냐면 AIN 한번 하고 나면 케어러는 솔직히 몸이 너무 힘들어서 하기가 싫은 거예요. AIN은 그래도 이제 막 가서 체력을 많이 쓰는 일을 거의 하진 않거든요. 보통은 이제 1대1 스페셜로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에이지드 케어 8개월 일을 했었잖아요. 브리즈번에서 8개월 일을 하면서 케어러 일하는 거 정말 껌이었거든요, 저한테.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AIN을 한번 하고 나니까 케어러가 이제 힘든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AIN 할 수 있으면 굳이 케어러를 안 해도 되니까 AIN의 시급이 좀 더 높았거든요. 지금은 또 에이지드 케어 시급이 올랐다고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제가 할 때는 그 에이지드 케어 시급이 37불이었고요. AIN 시급이 4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몸도 덜 힘들고 시급도 센 AIN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케어러 일을 안 했고, 아무튼 이렇게 일 못 구할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면은 대부분 다 그냥 받아줘요. 대신에 이제 좀 프로세스 기간이 좀 길어요. 호주는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 일을 못 구할까봐 걱정은 아예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여기 에이지드 케어도 많고 에이전시 등록할 때도 많고, 그러니까 간호 학생들, 제가 만났던 외국인 친구들, 한국인 친구들 다 에이전시 등록해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에이지드 케어에서 소속돼서 케어러로 일을 하거나, 그리고 기숙사도 조금 물어보셨는데 기숙사는 솔직히 주변에 거기 사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진짜 전부 다 쉐어하우스에 살고, 그리고 기숙사가 더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숙사가 학교 옆에 있어요. 그 베드포드 그 캠퍼스 바로 옆에 있는데 그게 간호 캠퍼스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걸어가려면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어가셔야 되고, 아니면은 그 순환버스 타고 다니시면 되는데, 기숙사를 살면은 장보기도 너무 힘들 것 같고요. 거기가 학교가 조금 고립돼 있거든요, 산에. 차가 없는 분이면은 거기 살면은 좀 장보고 이럴 때 좀 불편하지 않을까. 뭐 수업 왔다 갔다 하기에는 편하겠지만, 그래서 보통은 마리온 주변에 많이 살고요. 거기 이제 큰 쇼핑센터도 있고 거기 이제 버스들이 많이 다녀요. 그래서 학교까지도 이제 버스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학교까지 다니기도 좀 수월하니까 마리온에 사는 사람도 많고, 아니면은 그 학교가 있는 지역 바로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차가 있는 경우는 솔직히 아무데나 살아도 차가 있으니까 상관없긴 한데, 보통은 시티랑 학교 중간, 왜냐면 시티로 이제 일을 많이 가잖아요. 병원 실습도 가고 뭐 일도 가고 하면은 시티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시티랑 병원 중간에 있으면 병원 가기도 편하고 학교 가기도 편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공부하면서 일을 해서 그걸로 학비를 벌 수 있냐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진짜 어려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도 없었고요. 뭐 진짜 예전에 저도 간호학과 들어오기 전에 검색 많이 해보고 할 때 진짜 독하게 해서 자기 학비를 벌어서 이렇게 했다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일단 플린더스가 학비 자체가 너무 비싸잖아요. 이번 연도에 학비가 올라서 한 학기에 2만 불씩 냈거든요. 근데 한 학기에 2만 불을 어떻게 벌어요?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이 과제하면서 수업 다니면서 그리고 일도 하고 이러면은 진짜 시간이 없거든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일을 꽤 많이 했거든요. 진짜 시간 제한 딱 채워서 막 하고 맨날. 그래서 일 끝나고 바로 도서관 가서 과제하고 막 이랬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생활비도 벌고 학비도 조금 벌어서 보태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어서 저도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학비 벌기에는 진짜 완전 불가능하다. 그래서 무조건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무조건 모아 오셔야 돼요. 진짜 이거는 제가 생활을 해보니까 생활비 벌고 뭐 반값 벌고 이런 기회는 충분하거든요. 근데 생활비랑 반값도 내야 되는데 그 와중에 학비도 벌어야 된다? 이거는 진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진짜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특히 2학년 2학기 때가 과목이 4개인데다가 막 과제도 막 겹치지? 그 와중에 이제 저는 일도 해야 되지 이러니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차가 있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계셨는데 차는 있으면 진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차가 없으면은 일단 여기는 시드니나 막 브리즈번 이런 데처럼 대중교통이 막 잘 발달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버스 같은 것도 지금 곧 온다고 돼 있는데 갑자기 없어지고 막 그런 경우가 있대요. 저는 버스를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막 버스 제 시간에 안 오는 거는 기본이고 그리고 실습 다닐 때 특히 버스나 뭐 트레인, 트램 이런 거 타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가는 게 많은 게 없으면 또 중간에 갈아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찍 가야 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고 막 너무 일찍 일어나야 되고 막 그런 거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장 보러 다니는 것도 차가 없으면은 무거운 걸 못 사오잖아요. 막 물이나 세제 이런 거 한꺼번에 못 사. 한 번에 갈 때 한 개씩만 사와야 돼. 뭐 요즘에는 배달 잘 되더라고요. 배달료 조금 내면은 배달 해주긴 하는데 어디 놀러 다니고 그래야 되잖아요. 공부만 하고 일만 할 순 없으니까. 근데 근처 바닷가라도 가야 되고 차가 있으면은 10분, 15분이면 갈 거를 버스 타면 30분, 40분이 걸리니까 차를 살 여건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차를 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이제 제가 실습이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아서 영상을 찍어봤는데 제가 이제 일을 가야 돼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게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열심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